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는 우동꽃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TV 보니까요 모든 국회의원님들 다 존경하시더라고요. 안 보셨나요? 왜 존경하죠? 그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하는 말인가 봐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존경 좀 하고 가자고요. 존경하는 정창규 기자님. 네. 영종도 관련된 소식이 좀 요즘에 심각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불금 수돗물 사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다뤘는데 5월 31일 날 발생을 했죠.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 국면으로 지금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일요일 날이었죠. 오후 3시 50분 정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종 행정복합센터에 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 발암물질 사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발암물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천시의 기획관리실장도 우리가 그 핸드폰을 쓸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물을 잘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2차 민관협의회였거든요. 사전에 와서 그렇게 멘트를 날리고 갈 게 아니라 민관협의회 그 자리에서 같이 좀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가뭄이 계속이 돼서 장마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 녹조 현상들이 심해지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이제 또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으로 5천억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시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 청원에 그 제2준설도 투기장, 영종도 제2준설도 투기장에 해수부가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일본 빠칭코 업체가 참여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갑자기 기자회견도 하고 투자 유치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아베가 지금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해수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또 경제자유협정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종도하고 마주하고 있는 인천 내양에 대해서 해수부가 LH를 앞세워서 막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오늘자로 보니까 이미 청와대 청원에 303명 정도가 지금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제2준설도 투기장, 투기장이 지금 대체 매립지 얘기도 나오고 이런 빠찡코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그 휴양도시로서의 그 면모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인천 내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인천항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조금 더 공개적이고 주민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박 시장이 왔으면 원고까지는 좋은데 같이 좀 대화를 더 진지하게 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고 갑자기 서울에서 호텔 빌려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인천 내양도 그 참여한 주민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이야기를 서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주인은 시민이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지금 적수 사태가 우리에게 지금 그 제시한 주민들의 분노가 사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듣는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수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시청이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적수 사태는 5월 30일부터 일어나는데 계속 아니다 긴데 아니다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우리를 이제 속이려고 한 기간이. 물은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흘러가서 이제 적수가 금방 빠지겠지 했던 아니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속여서 신뢰를 잃은 게 제일 큰 문제라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정수장에 이제 물이 섞여서 더러운 물이 섞여가지고 이 사태가 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런 관로를 교체를 한다거나 주민들이 상수도를 쓰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환경부도 그걸 매뉴얼화해서 반드시 이런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라. 이걸 지금 하나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나 구가 주민들 대상으로 그 공청회나 할 때 뭐가 제일 의문이었냐면 항상 낮 2시나 3시에 그러니까요. 못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주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 시간대가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 2시에 3시에 공청회 하는 거 오지 말라는 뜻이라서 좀 사안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어쩔 때는 또 저녁 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참여의 승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일부러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안의 중요성을 떠나서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저녁 좋겠어요. 시간은 공무원 퇴근 시간 아니에요. 문제라서. 내가 이거 적수 사태 이거 가지고 그 2번이나 이제 뭐 우리 식구까지 같이 해서 생수 보급 봉사를 나갔어요. 봤어요. 제 차로 나가서 왔는데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생수 몇 통씩을 나눠준다고 입막음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현장에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거의가. 그리고 몇몇의 공무원들이 이제 뭐 같이 나왔는데 아니 공무원들 태도가 너무 속이 상했던 거야.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말, 마이크 끄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말까지도 던진 적. 뭐 하면 안 돼요? 네? 공영방송도 아닌데. 그런다고요? 야, 니들이 공무원이냐? 응? 어떻게? 그러면서 왔는데. 내가 스마트폰 들이대면서 초상권 있어 없어? 있으면은 내가 얼굴만은 먹칠해서 나가게 해줄게.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더라. 네. 가급적 편집하자. 공무원들도 많이 지쳐있기는 해요. 맞아요. 지쳐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문제가 엄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도 그 큰 물통들 몇 개가 와서 그걸 이제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물을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끓여 먹었는데도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304번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만약에 실수를 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삶이 실제로 적수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얼마든지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많은데 공무원들도 좀 이번에 분명히 문제는 잘못돼 있고 공직자들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갈 길이 멀구나 아직은 하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겁고 아픈 얘기로 너무 임팩 있게 준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잘 뽑으면 되죠. 대화하는 시장. 그러면은 표를 심판해야지. 우리 김사은이 씨? 네? 벌써 저요? 영종도 카페 나들이에도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아예 게시판을 네. 그냥 아예 만들어 놨어요. 적수 사태 관련해서 네. 그런 뉴스 쪽은 계속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얘기들을 그렇긴 가져왔어요. 하네요. 네. 네. 네, 두 가지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둘 다 중요한 얘기라서 가져왔어요. 한 가지 얘기는 아까 정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일본 물건에 관련돼서 이제 일본의 사업을 따와야 되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냐, 빠친코? 일본 빠친코를 가져야 되냐 하는 얘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7월 6일 영맘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조회수가 1301회, 그리고
댓글이 40개 이상 달렸어요. 딱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내용은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러면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일본이랑. 근데 상관이 있어요.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은 토로나 영맘님이시고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시나요? 저도 생각 없이 일본 여행 가고 생각 없이 일본 제품을 샀었는데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제라도 불매운동 동참해보려 합니다. 이 글에 이제 엄마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공통점. 네. 머리가 비슷. 그쵸. 뭐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대요. 네, 높은 교육열,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 그러나 유대인과 한국인 사이에 차이가 있대요. 유대인들은 독일이 진정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 독일차를 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2014년 한 해에만 2만 대 넘는 일본차가 수입됐다.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좋아했던 바그너의 음악조차 금지했고, 한국인들은 일제시대 전범을 모델로 한 진격의 거인, 만화에 열광했다. 유대인은 자녀에게 용서하되 결코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한국인은 일본의 유명 제품을 사주기 위해 줄을 선다. 유니클로 앞에 줄 선 거 사진 찍었네요. 유대인은 독일로부터 지속적인 사과를 받고 있고, 유대인이 독일에게 굴복하는 일은 이제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언젠가 또다시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에 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일본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글을 썼는데요. 왜 한국인은 자신들을 근대화시켜준 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좀 과격하게 쓰시긴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1인 시위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대학생 결의 하나에서 요즘 1인 시위를 하거든요. 그 유니클로나 또 뭐더라 ABC 마트 뭐 이런 일본 100% 가져가는 일본 기업들 앞에서 배상 대신 보복, 일본에 분노한다, 전범기업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뭐 이런 1인 시위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여행 꼭 가셔야겠습니까? 일본 제품 꼭 구매하여야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 지분 100% 보유한 ABC 마트 가지 말자. 뭐 코카콜라 재팬 거 사지 말자. 조지아 커피, 토레타 쿠, 태양의 맛대자 뭐 이런 거 있대요. 뭐 동아 오츠카 거 마시지 말자. 린나이가 일본 린나이 지분이 97.7%래요. LG 유니참, 라이온 코리아, 일본 라이온 지분 99%, 데상트, 일본 데상트 지분 100%.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리셨어요. 업체들까지. 근데 이제 이 글에 엄마들이 호응을 하시면서 영종도 엄마들은 이제 우리도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해야겠다. 일본 물건 사지 말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글이었고요. 또 하나 읽어드릴 글은요. 엄마의 하소연 아빠님들 봐주세요 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최근에 뉴스 좀 심각한 뉴스인데 베트남 부인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한 한국인 남편 너무 부끄럽잖아요. 물론 모든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은 극소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남편만 믿고 온 부인을 그렇게 때린 이제 그런 것과 더 오버랩이 되면서 이 엄마의 글이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좀 아니지만 이건 이제 보통 엄마들의 마음을 아빠들이 더 이렇게 보듬어 달라. 그래서 영만 카페에 있는 아빠들이 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많아지신 그런 글인데요. 조회수 1592회인데 7월 6일날 올라왔어요. 84뿅뿅 힐스님이 주신 글이에요.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끔 주변 엄마들 만나 수다나 떨고 하루 종일 아이와 재미나게 시시덕거리며 놀고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 홀짝이며 TV나 보고 아이가 낮잠 잘 때 한숨 늘어지게 같이 잠이나 자고 남편 늦는다는 얘기에 아이와 따뜻한 물에 목욕이나 하고 일찍 잠든 아이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노닥거리다 평화롭게 잠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루 24시간 중 보는 사람이라고는 아이와 남편 둘뿐인 외로운 일상에 돌아오는 답없는 옹알이 아이와의 대화에 지쳐 기댈 곳을 찾아 나선 당신의 아내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이 아침 챙겨 먹이고 설거지하다 안아달라 붙이는 아이를 달래려 급하게 거품 묻은 손을 씻고 아이를 안아올리는 아내의 지친 어깨와 팔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 한 컵도 시선은 아이를 향한 채 급하게 들이키고 유행하는 음악은 모르면서 열심히 동요를 부르고
잠시 앉아 쉬려 하면 나가자고 조르는 아이 때문에 아이를 안고 혹은 유모차를 끌고 무거운 발걸음을 애써 밟고 경쾌한 척하며 이끌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진정 보이지 않으십니까? 겨우 아이가 낮잠에 들면 차마 다 씻어내지 못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아이 깰까 청소기도 못 쓰고 빗자루로 이리저리 물걸레로 이리저리 후다닥 집안일을 해치우며 잠시라도 아이 자는 사이에 앉아 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아내의 소박한 바람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대들은 얘기합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 주말에 나도 좀 쉬자.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 압니다. 그대들이 가장이란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얼마나 고단하고 무거운 하루를 보내는지 압니다. 피곤한 퇴근길에 들리는 아내의 투정부림이 얼마나 그대의 감정을 날카롭게 만드는지 물론 압니다. 하루 종일 사람에 치이고 업무에 치여 집에서만큼 편안하게 쉬고 싶단 바람을. 하지만 그대는 모릅니다. 그대들의 아내가 바라는 것은 과하지도 크지도 않은 너무나 쉽게 그대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조금만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어주고 하루 한 권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도 읽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잠깐의 대화라도 해주는 것. 고생했어, 힘들었지? 라고 먼저 말 걸어주는 것.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지친 그녀의 손을 먼저 꼭 잡아주는 것. 그저차도 힘들 땐 그저 그녀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향해 몇 번이나 먼저 말을 걸었고 몇 번 당신의 품에 안았으며 그녀의 손을 몇 번이나 잡아줬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몇 번이나 웃어줬나요? 잊지 마세요. 그녀는 아이 엄마이기 전에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때는 반짝반짝 밝게 빛나고 활짝 웃을 줄도 알았던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여자였다는 것을. 난 이제 엄마들이 댓글 그렇게만 쓰셨다 보니까요. 네. 마지막 문장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 읽고 엄마들이 다 감동의 물결로 평범한 언어인데 그죠? 아, 늘 제가 다 아는 쉬운 얘기고. 말로 엄청 네. 아주 근데 중간에 좀 삭제했어요. 아니 좀 생략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해도 넘쳐기네요. 네, 그쵸. 오늘 방송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아는 얘기고 당연히 하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느낌이 완전 이때가 달라지는 가장 거예요. 우울해요. 정말. 맞아요. 지금 말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영종도 요 시기 엄마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진짜 많으니까 다 네. 약간 흑빛으로 걸어다니는데 내가 보기엔 저 어린 아이들 엄마들은 다 약간 혼이 다 빠져서 안타깝지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어떤 아기를 키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야 이게 진짜 사는 거다 하는 거를 저는 바람이 TV라든가 정책적으로라든가 좀 과하게라도 오버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지금 않나. 다 자기 그러니까 집 안에 혼자 키우니까 그게 나누고 뭐 자부심을 느낄 겨를이 없이 남편밖에 24시간이요. 해줄 사람. 그러니까 옹알이만 듣고 음. 자기 시간이 전혀 없고 진짜 이해가 돼요. 어려우니까. 육아를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내자고. 영종역사관하고 인천문화재단하고 이번에 꿈꾸는 마을하고 유아 교육에 대해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종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들이 조선 수군 35명을 몰살시킨 슬픈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원들이 나와서 꼬마 장군을 만드는 컨셉을 여기서 적용하자. 얼마나 좋냐 이게. 영종 역사관, 영종역사관하고 마을? 꿈꾸는 마을하고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장군이 되는 35명이 죽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장군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역사 현장을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온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하고 그때 당시 수군이 쌌던 신우대 대나무는 우리가 가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벤트 같은 걸 기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교육도 하고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만 3, 4, 5세 때 영종진이라고 하는 것을 아빠 예전에 내가 그 나이에 거기를 가봤었지 이런 정도 꼭 교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숲속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거다. 영종 역사관이 네. 옮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억해요. 네. 일본 제품 불매하자는. 네, 그 얘기 있어요. 근데 또 다음에 설명하신 게 베트남 여성 폭행하는 남자 네. 진짜니까 그 오버랩 때문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네. 베트남에서 만약에 너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 이렇게 괴롭히냐 한국 너네 우리 여행 오지 마 불면도 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해야 될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엄청 사과해야지 지금 이 사건.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일본도 아베가 지금 막 이거 정치 이용하고 이런 게 있지만 거기서도 아베 때문에 되게 힘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도 아베 같은 정치 뽑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뭐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은 일 하면 그걸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너무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보다 조금 좀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일본에도 아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도 너무 오래 정권을 잡아가지고 네. 촛불 운동이 필요해요. 전수해주고 싶어요. 불쌍해 일본 국민도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많죠. 희망이 요즘에 TV 보니까 홍콩에서도 난리더만. 뭔가요? 홍콩. 네. 그죠. 홍콩 이무리안의 집도 네. 홍콩에서 불리고. 아 촛불이 가더니 왜 홍콩은 저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홍콩으로 더 나가면 한 꼭지 더 해야 돼. 네. 영화로 넘어가죠. 영화. 애기 엄마들 힘내세요. 화이팅! 큽니다. 네. 양정도 카페 나들이 김선희 씨 감사합니다. 카페나들이랑 정말. 경기자 브리핑 모두 약간 무거워서 영화 속으로부터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 신철 씨 영화 이야기 재미있게 좀 이거는 이제 풀어주시죠. 좀 전혀 뭐 전혀 안 하지만 하여간 가볍게 볼 수 있는 여름이라서 게다가 이제 키아누 리브스라는 이제 만인의 연인 혹은 아주 좋아하는 파도 나오는 미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키아누 리브스가 한 30년 전에 주연했던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 감독이 이제 캐덜린 비그로라는 여성 대사 감독이고요. 이게 이제 젊은 FBI 요원과 은행 강도 간의 대립이기도 하고 이 엘리트 분석하고 이런 엘리트와 범죄자 사이에 자유분방한 히피족 같은 문제 사이 대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그 형사와 젊은 패기 있는 그 형사 간에 또 대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패트릭 스웨이즈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랑과 영화의 패트릭 스웨이즈가 이제 또 젊은 시절 리즈 시절에 범죄자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은행 강도로 나왔고 또 굉장히 서퍼 파도를 잘 타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거 하나로 다 모이는 게 이제 파도예요. 하나로. 그다음에 포인트 브레이크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파도에 바닷물이 밀려와서 파도가 하얗게 포말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 시점이 포인트 브레이크. 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딱 순간이 포인트 브레이크.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걸 다 설명을 안 드릴 텐데. 폭풍 속으로라고. 네. 포트 소리 그 제목 좋긴 한데 포인트 브레이크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젊은 키아누 리브스가 FBI인데 은행 강도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서퍼들의 세계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서퍼들 세계에서 막 자유로움 자기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이상 빠져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순간이 포인트 브레이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도 서퍼인데 여자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어쨌든 그 은행 강도들한테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건데 또 사람들 싹트니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순간도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인공 FBI 키아누 리브스가 나는 범죄자는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구나 삶이 20대로 나오거든요. 되게 복잡한 거구나. 그냥 나쁜 사람 이거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느낄 순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순간에 포인트 브레이크하는 딱 시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은행 강도이면서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패트릭 스웨이즈는 5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호주의 엄청나게 큰 파도를 타러 가고 그 파도를 타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뭐 보지 않는 이상 이 영화를 보는 가장 좋은 영화 보는 시청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째,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맥주를 딱 놓고 볼륨을 업하고 가급적 화면을 크게 틀어놓고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게 볼 수 있다. 일단 파도 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정말 눈이 시원하죠. 네. 영상미가 대단해. 음악도 되게 시원하고.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도 나오고. 거기도 포인트 브레이크 아니에요? 그 네.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같이 그렇죠. 즐겨버렸어. 네. 저기 빠져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오락 영화 치고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뭐 생활거리도 뭐 없지 않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패러디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파도에서 싸우다가 수갑을 채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박준근이 안성기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있어요.
싸움에서는 저기 형사가 졌는데 수갑으로 채워져 있는 장면도 여기서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 강도하는 것은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패러디가 됐고,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감독이 패러디했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90년대 만들었던 영화, 액션 영화에서는 참 좀 볼만한 영화. 그거 다 직접 한 거 맞아요? 키아누 리브스가? 어떤 거? 그 헬리콥터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뭐 그건 아니겠죠. 서퍼랑. 그건 아니겠죠. 그건 정확히 잘 알 수 없는데 근데 하여간 아무튼 연기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외국말로 하는 연기를 이렇게 못하는 거 알아챈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 키아누 리브스는 발음이 어색해. 아 그래요 원래? 네, 원래 발음이 어색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연출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초기적이라 이게 연기 못하나? 연출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원래 우리 영화 이거 얘기하기 좀 미리 어떤 영화 할 거다 하고 봤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못 봤는데 못 본 이유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보려고 하니까는 아 형님 온라인 TV에 1,350원이에요. TV로 나와. 2,200원 대여료를 냈는데 이게 화면이 크잖아. 안 나오더라고요. 아. 몇 번 시도하다가 네. 돋보기 쓰고 보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TV로 못 볼 수 봤는데.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같이 네. 하고 하여간 저는 이 영화를 너무 그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가 굉장히 그 뭐라자면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데 패트릭 스위즈가 사랑과 네. 영혼이랑 이미지가 완전 틀려요. 네. 야성. 그런데 거기서 또 거기 남자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로서 존재는 굉장히 그 뭐 이렇게 튼튼한데 여성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또 남성 그런 거 이렇게 있었나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여자 감독이 만든 작품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 그런 굉장히 중요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흑인 폭동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해서 영화로 만드는 이거 역사의 매 순간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사로잡았던 그런 현장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여성 감독에 이번에 저는 푹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또 보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블루스틸이라는 초기작이에요. 1980년대 후반에 만든 영화예요. 이거는 여자 경찰이 남자 성폭행범을 응징하는 영화. 근데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이제 냉정하면서도, 블루스틸이니까 냉정할 수밖에 없지만 차가운 쎄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되게 그 당시 치열하게 만든 이 영화라는 걸 이제 느끼고, 키아누 리브스 영화를 연기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는 1991년인데 그 내 마음의 고향 아니다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도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또 1991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작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이게 이제 리버 피닉스라는 그 배우가 나중에 죽었죠. 그 같이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보시면 이게 연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발음이 너무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다우도 아니까. 감독이 중요해요. 네, 감독이 중요해요. 감독이. 저는 영화 해설이 더 중요한 거. 감독보다 해석이. 늘 이제 영화를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도둑이 못 봤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꼭 가서 볼 때 이 부분을 안 놓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옛날 영화 얘기하니까 그 패트릭 스위즈 옛날에 보던 그 사랑과 영혼도 떠오르고, 키아누 리브스 젊었을 때도 떠오르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옛날 향수를 돌이켜볼 수 마침 또 키아누 리브스 영화 개봉을 했어요. 저는 패트릭 스위즈는 그 영화 말고 없죠? 사랑과 영혼과. 덕디데스. 맞다. 네, 이렇게 세 개. 여성 맞아. 덕디데스. 이 요즘 감독은 지금도 영화 만들어요? 살아계신 분이죠. 꼭 봐야겠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연구하셨네요 이번에. 신철 씨 영화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돼. 네. 재밌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꼭 봐야겠네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아니 김혜경 이것도 우리 생활 소식, 진짜 중요한 생활 소식. 이번에는 많이 못 찾은 것 같아서 그 와중에도 있겠죠. 연휴도 생활문화 정보 들려드릴게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 밖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 밖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5주간 운영이 되고요. 종목은 볼링, 펜싱, 양궁, 승마인데 전액 무료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대상이 초등학생이라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저도 찾다가 보니까 많이 몰랐네요. 그동안 아이들 키울 동안. 어디 가서 찾아봤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에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라고 검색하면 쫙 나와요. 이미 많이 안정화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접수는 7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우리 오늘 9일인가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금요일부터 일단 일주일간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일 전에 나가야겠네요. 우리 네. 지금 편집하는 분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문의는 중구체육회 39772-5111입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검색대 머리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영종국제도시 나눔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요. 이거 우리 정 기자님 기사에서도 봤는데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하는가 하면 가족이나 개인, 단체의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식수를 직접 하고 폐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 앞 공원에 특별한 의미의 나무식을 했으면 우리 동네 공원에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래서 해송, 입합나무, 주몽, 느티나무 또는 개인이 희망하는 나무를 중구청이 아예 지원을 하고 표찰만 개인이 달아놓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기가 탄생할 계획이 있거나 부모님 회갑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 동네 집 앞 공원에 나무를 하나 심어서 폐차를 하나 걸어둘 수 있다면 되게 추억이고 좋을 것 이게 같아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7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11월 2일 토요일에 함께 식재를 하고 자격은 역시 영종국제도시 거주자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영종동 행정센터. 행정복지센터 2층에 직접 가서 신청서 서식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검색어 영종국제도시 나눔숲 조성사업이요. 자,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영종도의 하루라는 제목의 사진 공모전을 소개해드릴게요. 주관사는 아주경제신문이고요. 분야는 4가지예요. 우리 동네 명소, 또 음식, 가족, 또 주제없이 자유사진.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제 상금이 있어요. 대상에 200만 원. 시우상 4분야에 4명 50만 원, 우수상 4명 20만 원. 또 특별상도 있고요. 이게 사진 업로드가 되게 좀 늦었어요. 4월부터 시작하고 7월 말까지인데 누구나 가볍게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는 게 되게 간편한 일이라서 늦었더라도 주변에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한번 응모해보시라고 지금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공모전 홈페이지는 영종도의 하루라고 쳐도 또 쫙 나와요. 세 번째 검색어 나왔죠? 영종도의 하루라고 검색하시고 거기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제 8월 중에 시상이 있습니다. 문의는 아주경제 마케팅팀으로 하시면 되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니까. 세 번째 알려드렸고요. 네 번째 소식은 우리 김강덕 대표님이 특공대 대장으로 있으신 그건데 2019년 2차 집수리 교육생을 영종, 용인, 운서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는 분이 자꾸 계셨어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7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8주차에 걸쳐서 도배, 장판, 전기, 친환경 재료 등 총 9개 분야 이론과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내가 본인이 본인 집을 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집수리 공사 재능 기부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을 그렇죠. 이제 초대한다고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기가 잘해서 이기를 또 모집하는 거겠죠. 네. 그러셨나 봐요. 이기 앞으로 3기 쭉 아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일기 우리 25명이 같이 교육 받으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우리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한번 이제 중간 미팅도 있었는데, 이때 본인들이 한 얘기가 우리 집 내가 많이 수리했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형님이 특공대 대장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도배지 이런 거 막 기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비를 넘어서 정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중심이 돼서 포인트가 돼서 좀 좋은 지금도 활동이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활문화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소식 주셨네요. 제가 처음에 그 정창규 기자님이 좀 뭐 때가 때이지만 적수 무거운 얘기를 해서 조금 심리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집수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심리적으로 좀 좋은 소식만 보려고 쓰는 편이에요 요즘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항상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영종도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가시기로 합시다. 네. 저는 근데 어쨌든 적수가 지금 우리 삶에 와닿고 있으니까요. 네. 빨리 기본적인 게 바로 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천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네. 그 상수 관로가 한순이거든요. 그 3년육교 할 때 상수 관로를 하나 좀 이렇게 튼튼을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걸 좀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영종도로 오는 거는 사실 연식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됐잖아요. 서울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 손도 못 댈 그 서울 지하에 있는 이 상수관은 좀 끔찍하지 않아요? 혹시 미숙함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 그러니까 그동안 없던 일이 발생했을 땐 뭐 갑자기 관로가 갑자기 낡아진 것도 아니고 좀 분명히 뭔가 기본적인 거에 실시한 좀 정책이 그러니까 이번에 스타일리스트. 이정미 의원이 지적을 한 게 지금 5천억 원의 그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그 상수도 사업소에 일하는 인력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했을 때 그 현장에 그걸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공백이 있는 거죠. 공백이. 인건비 줄이다가 이런 사업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또 아픈 얘기 또 하시고 안 할 수는 계세요.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삶이니까. 네, 어찌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꼭꼭 지적해 주셔서. 2019년 7월 영종도 브리핑. 조금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우리 영종도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음향가 선생님을 하면 되죠. 네, 자꾸 그치? 들어가지고. 하면 바커스 라이브. 저를 왜 저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자막 이렇게 나가다. 안녕하세요. 자, 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을 담당한 최용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 네. 바커스 라이브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서 바커스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건전한 노래 문화와 또 아름다운 그 감성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를 놨더니 살짝 움직였어. 이건 편집의 기술로 조정할게.